네, 밤사이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주택 시장 둔화세,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이 미결주택 매매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 좋지 않습니다. 10개월 내 최저치고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 회복세가 이제 좀 식은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듯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최근 심리 지표 이외 예. 실물 지표 중에서 그 미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 타결 이런 호재를 미결 주택 즉 잠정적인 주택 판매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희석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10월 그 잠정적인 주택 판매에 이어서 오늘 밤에는 건축 허가라든지 신규주택 착공 건수의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 이번 주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는 이 주택 관련 지표들을 통해서 시험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에 공개된 10월 그 기존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3.2% 줄어든 512만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 역시 전월 대비 0.5% 상승에 그치면서 19만 9천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택 수요 둔화와 가격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 주택 시장의 회복 흐름이 완연히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공개된 잠정적인 주택 판매 지수 공개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선행성을 갖고 있는 잠정적인 주택 판매 지수의 하락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정적인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기준선 100포인트 선을 위협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준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기존주택 판매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잠정적인 그런 주택 판매가 다소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11월 또는 연말까지의 기존주택 판매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의 그런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이번에 그 잠정적인 주택 판매 지수의 하락으로 반등폭은 상당 부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당분간 미국의 주택 시장의 회복 흐름은 상당히 좀 둔화되면서 4,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10월에 잠정 주택 판매다 보니까 셧다운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택 판매 시장의 둔화 흐름이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이달부터는 좀 돌아서 그나마 좀 둔화세를 좀 감세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향후 흐름에 대한 또 증시 영향까지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잠정적인 주택 판매 지수는 그 기존 주택 판매 지수에 대해서 분명한 선행성을 갖는 지표이고요. 예. 또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 매매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잠정적인 주택 판매와 기존 주택 판매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향후 가계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 모기지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 여력이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세부 구성 그 항목을 보게 되면은
향후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비율은 지난 6월에 16.1%였지만 10월에 22.7%로 6.6%포인트나 늘어나면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14.2%였던 가계의 소득 감소를 예상하는 비율도 10월에는 15.4%로 상승하면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가계의 소득 불안으로 연결되면서 주택 구매 욕구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역시 30년물 기준으로 테이퍼링 단행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된 6월 FOMC 회의 이전에 3.5% 내외 수준에서 추이를 했지만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10월에는 평균 4% 전후대의 수준에서 추이를 하면서 큰 폭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가계의 주택 구매 여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다시 4.35% 수준으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또 여전히 소비 심리가 위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10월 잠정적인 주택 판매 지수의 하락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서 기존 주택 판매의 그 단기간 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기존 주택 판매 시장의 회복 흐름 둔화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미국 경기 회복에 주택 시장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회복 흐름 둔화는 4, 4분기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매를 비롯해서 주택시장 회복 둔화가 추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확대시키면서 주식시장에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주택시장의 둔화는 테이퍼링 단행 시기를 좀 더 늦추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택 시장의 회복이 좀씩 둔화된 것 뿐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 전환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